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 기준 암기 두 번째 시간, 스프링클러 두 번째 시간, 어, 방수구역, 방호구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 시간에는 설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방수구역, 방호구역부터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선 NFSC 상에는 방수구역하고 방호구역은 뒤쪽이 나왔어요. 앞쪽이 안 나오고. 그리고 방수구역하고 방호구역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수검지 장치랑 저기 일제 개방 밸브랑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여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수구역하고 방호구역을 우선은 미리 빼놨고요. 이제 그 이유는 우선은 구역부터 설정을 하고 어, 거기에 이제 설비를 이제 넣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이 내용을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폐쇄형하고 개방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리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빼놨거든요. 그래서 NFSC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제가 일부러 먼저 빼놨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방호구역부터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곳은 방호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앞글자, 아니 근데 앞글자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층 면적 해가지고 두 개 층에 대한 내용하고 면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층은 무엇이냐?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한 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네, 두 개 층에 미치면 안 되지만 그 예외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적에 따라 얘가 이제 그 방어구역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방어구역의 바닥 면적은 3000m 제곱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격자형 배관 방식 2 이상의 수평 주행 배관 사이를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 격자형 배관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격자형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입니다. 700m 제곱 범위 내에서 펌프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어구역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저거를 뒤로 넘기죠 그냥.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방형. 이제 개방형에 대한 거는 50층마다입니다. 50층마다. 우선 개방형 헤드일 때는 방수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 쓰고 물로 방호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방형일 때는 이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50층마다가 무슨 말이냐? 50 먼저 50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네, 이 말이 그 구역의 헤드의 최대 개수는 50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이 2개 이상이 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1개의 헤드가 있을 때 뭐 한 곳에는 하나 설치하고 다른 데는 50개 설치하지 말고 이제 두 군데 25개랑 26개 이렇게 설치하라는 뜻에서 이게 나온 법이고요. 그리고 50층이죠, 층. 하나의 방수구역은 위에랑 방호구역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이제 근데 다만 기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방수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할 것. 예, 이렇게 3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위에는 2개, 폐쇄형에 관한 건 2개, 개방형에 관한 건 3개. 예, 2개 층 면적 50층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옥내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순서로 가는 거죠. 이제 물이 있을 거고 물을 보관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빨아들여서 보내는 게 설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물이 타고 가는 이제 길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방출하는 데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또 이제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옥내랑 똑같이 먼저는 수조랑 수원이에요. 네. 이제 우선 수조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조는 근데 이거 기준은 거의 똑같다고 옥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조 설치. 우선 앞글자 동점 고수 조배 표표였죠? 옥내에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옥내 쪽 다시 한번 참조 부탁드릴게요. 옥내가 수계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옥내를 먼저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용 설치 예외는 이것도 똑같아요. 흡수급이었고요. 옥내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옥상 수조는 3분의 1, 이거 우선 3분의 1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옥상 수조의 제외만 조금 달라요. 이게 우선은 최고가 10% 오프 별지 이 내용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오프 이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수동 기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뭐 이제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장하고 학교, 창고 이런 데 동계 우려가 있는 데는 수동 기동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했어요. 근데 스프링쿨러는 수동 기동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자동 개념인데, 이제 수동으로도 누르는 설비가 있긴 한데 그냥 자동 설비인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지기라든가 헤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통해서 얘가 감지를 해서 이제 소화를 하는 설비거든요. 스프링쿨러는. 그래서 기준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 이렇게 쓸게요. 수동 기동 방식
기준, 예, 이 부분이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삭제. 그래서 이제 수조는 내용은 여기에서 끝이 나요.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수원이죠. 여기 오히려 스프링쿨러 쪽에서는 수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래야 이제 이제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듣고 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원도 마찬가지로 폐쇄형의 때랑 개방형일 때로 나뉘어요. 수원을 구할 수 있는 기준이 먼저는 30개가 있고요, 20개가 있고 1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헤드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수원 구할 때는 이제 80리터 퍼 민으로 헤드 하나당 이제 방수량이 있고요. 거기에 기준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뭐 30이든 20이든 10개든 그리고 20분을 곱한 양이 수원량이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80하고 20은 이게 고정되는 숫자이니까 이 기준 헤드만 구하면은 수량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헤드의 기준이 어떨 때냐? 우선 기타일 때가 있고요. 10층 이하일 때가 있고요. 이제 10층 이하니까 이 기타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인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아파트는 잽니다. 아파트는 또 좀 아파트는 독특해요. 이게 아파트는 그냥 무조건 10개입니다. 네, 아파트는 무조건 10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하가랑 또는 지하 역사도 30개예요. 네. 우선은 30개 기준은 이렇게 되고요. 이쪽 기타 기준으로 또 밑에 또 있어요. 자, 10개 층 이하일 때 공장 또는 창고 일대의 기준이 있고 근린생활시설하고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시설이 있고 헤드 부착 높이에 따라 이게 기준 개수가 또 달라져요. 이제 공장 또는 창고일 때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데는 30개, 그리고 그냥 공장 창고는 20개, 그리고 판매 시설이 있는데 또는 복합 건축물인데 판매 시설이 있는데 네, 이럴 때 30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가연물, 판매 시설, 그리고 지하층 제외하여서 11층 이상, 지하 역사는 30개, 그리고 공장 창고, 근린, 복합, 운수 이럴 때는 20개, 그리고 헤드 부착 높이는 기준이 8m입니다. 8m 이상일 때가 20개. 그러면 8m 미만이면은 당연히 10개겠죠. 예. 우선은 폐쇄형 헤드일 때는 기준 개수가 이렇게 나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봐도 사실 몰라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자기 거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개방형이겠죠. 방금 폐쇄형을 했으니까 개방형일 때. 개방형일 때는 이제 최대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최대 방수 구역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30개입니다. 이하일 때. 경우는 설치 헤드 수의 1.6 미터 제곱 세제곱이네요. 세제곱을 곱한 양. 이 1.6 미터 세제곱은 그 80 리터 퍼 민 있잖아요. 리터 퍼 민 곱하기 그리고 20분을 곱한 양은 이 민이 사라지고 이렇게 곱하면은 1600이에요. 1600리터. 이 1600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면은 부피값으로 바꾸는 거죠. 부피값으로 바꾸면은 1.6입니다. 1.6.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양이 이 1.6인 거예요. 네. 우선은 방수구역은 헤드가 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헤드에서 80리터 퍼 민으로 이제 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이렇게 설치된 헤드의 전체 개수를 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그 방수량이 이제 구해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쏟아내는 거를 몇 분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개 초과할 때 가압 송수 장치입니다. 1분당 송수량의 20을 곱한 양. 네. 그러니까 가압 송수 장치가 어차피 이게 이제 옥내 소화전으로 따지면은 130부터 260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130 리터 퍼 민으로 가압 송수 장치가 이렇게 보내면은 사실 그 끝에서도 130 리터 퍼 민으로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압 송수 장치의 기준 이제 송수량을 거기에 2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리터 값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30개 초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뒤쪽에 수원 및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의 내용을 썼어요. 우선은 수원댐에 썼고요. 왜냐면 수원이 이제 혹시나 문제 풀다 보면은 설비가 두 가지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합해서 그 수원을 이제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또 이제 이제 그냥 이건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고정 설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추가 안 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우선 설명할게요. 우선 내용은 수원 겸용하고 가압송수 펌프의 겸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설비의 필요한 수량 및 토출량은 전체를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고정식 설비로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값만 포함한다. 예,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량은 합한 것으로 해야 돼요. 합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고정식 설비고 방화벽하고 방화문으로 이렇게 이제 구획되면은 거기에만 얘가 화재가 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전체가 확산돼서 이제 그만큼의 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만 이제 쏟아낼 것이니 거기 그 고정 설비로 인한 이제 구획된 곳 중에 최대의 것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 수량을 그렇게 하고 이제 가압송수장 이제 펌프 경명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토출량에 대한 건 또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를 쓴 거고요. 그리고 전체 수계 소화 설비는 가압송수 장치의 토출 측 배관과 일반 급수용 가압송수 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하고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음도 전체 수계 소화 설비는 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송수구 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 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펌프 등하고 송수구 내용까지 있는 거네요. 송수구, 예, 송수구의 겹역일 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이것도 뒤쪽에 나오고요. 근데 이제 앞쪽으로 뺀 거는 이 수량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계산식 푸실 때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풀라고 일부러 앞으로 뺀 거예요. 네. 잘 안 보이죠? 잠시만요. 네. 밑에 두 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위에는 이제 풀이식 할 때 이렇게 이대로 풀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가압송수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